남편 계좌에서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40대 후반 여자 댄스 강사한테로요. 10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기다렸는데 남편은 퇴직해도 서울로 안 올라온답니다. 이유가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세입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 5명 두고 하루 매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규모가 됐습니다. 자랑 같지만 제가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일군 겁니다. 남편은 61세입니다. 10년 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지점장이었는데 거부할 수 없는 발령이었습니다. 그때 고민했습니다. 내가 따라갈까? 하지만 그러면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식당을 접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5년이면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5년이 10년이 됐습니다. 발령이 연장되고 또 연장됐습니다. 저는 주중엔 식당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 보고 밤 10시에 문 닫고 마무리까지 하면 집에 들어가는 게 11시였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남편이 매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밤에 올라와서 일요일 저녁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횟수가 줄었습니다. 2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있고 왕복 4시간 운전이 피곤할 거라고. 61세 남자한테 매주 장거리 운전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이 남편이랑 여행 간다고 할 때 저는 식당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곧 끝난다. 남편 퇴직하면 다시 같이 살 수 있다.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올해 초 남편 퇴직일이 확정됐습니다. 3개월 후 12월 31일입니다. 저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낡은 주방을 새로 꾸미고 거실 소파도 바꿨습니다. 부부가 함께 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식당 직원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편 서울로 올라와 10년 만이야. 퇴직하면 둘이 2박 3일 부산 여행을 가려고 제가 예약까지 해뒀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10년 동안 못한 걸 다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였습니다. 남편이 한 달 만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남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병이라도 생긴 걸까요? 퇴직해도 거기서 계속 살고 싶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서울로 안 올라올 거야. 거기서 계속 살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10년 기다렸잖아. 이제 같이 살려고 집도 고치고 여행도 예약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 서울은 답답해. 거기는 사람들도 좋고 내가 할 것도 많고. 당신이 거기로 내려올래?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내가 거기로? 내 식당은? 직원들은? 10년 동안 내가 여기서 뭐 했는데? 당신 식당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거기 생활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데? 할 게 많다는 게 뭔데? 그냥 사람들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취미? 무슨 취미? 남편이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운동도 하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운동 안 하는 사람입니다. 헬스장 등록해도 한 달 만에 관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운동? 정확히 뭐 하는데? 댄스 배우고 있어. 사교 댄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교 댄스? 남편이? 언제부터? 한 2년 됐어. 2년? 2년 동안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주말에 올라와서도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봐야 당신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도 거기 있겠다는 거야? 댄스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랑 관계도 있고 내가 거기서 할 게 많아.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내 생활이 생겼어.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은 뭔데? 10년 동안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명절 때도 혼자 차례 지내면서 주말마다 당신 오기만 기다리면서 산 내 10년은 뭔데?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식당 접고 거기로 가라고? 당신이 결정해. 나는 거기 있을 거야.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뭐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없이 짐을 챙겨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배웅도 안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교 댄스? 2년? 남편이 숨기는 게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일주일 후 저는 남편 몰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은 믿을 만한 직원한테 맡기고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남편이 사는 원룸 근처에서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10분쯤 걸어가더니 한 건물 2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로즈 댄스 스튜디오. 저는 건물 밖에서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틈 사이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참을 수가 없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서 유리문 너머로 안을 봤습니다. 넓은 연습실이었습니다. 거울이 벽면 전체에 붙어 있었고 여러 쌍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와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씬하고 화장도 진했고 머리는 웨이브로 우아하게 넘겼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굉장히 세련돼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블루스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남편 손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여자는 남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음악에 맞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남편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저한테 저렇게 웃어준 적이 있었나? 곡이 끝났습니다. 여자가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친해 보였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교습소 안에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로 보이는 남녀였습니다. 여강사로 보이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좋으셨어요. 다음 주 발표회 때 이 정도면 대상감인데요? 사장님, 남편을 그렇게 부르더군요. 레슨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계단 아래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교습소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회식 가시죠? 그럼요, 미연 선생님도 가시죠? 미연, 그 여강사 이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행이 근처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식당 안이 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내부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미연 선생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를 구워주고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서 그 모습을 2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주말에 서울 올라와서 저랑 밥 먹을 때는 말도 없고 휴대폰만 보고 피곤하다고만 했던 사람이
저기선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미연한테 뭐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연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원룸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뭐지? 10년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저기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빈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알아야겠다. 정확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음 날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신 어제 뭐 했어? 응? 그냥 집에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나 어제 거기 갔었어. 다 봤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장 서울 올라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은 그날 저녁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교 댄스 교습소 2년 다녔다며? 응, 거기서 얼마 써? 그냥 레슨비, 정확히 얼마?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로즈 댄스 스튜디오 300만 원. 매달 300만 원씩 개인 레슨비가 빠져나갔습니다. 2년 동안 계산해 보니 7,2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회식비, 술값까지 합치면 매달 4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나한테는 생활비도 제대로 안 보내놓고 매달 400만 원씩을 여기다 썼어?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문제야. 우리 부부잖아. 10년 동안 나는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우리 노후 자금 모으고 집 대출금 갚고 있었는데 당신은 거기서 이렇게 돈을 퍼붓고 있었어? 나도 외로웠어. 10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당신은 서울에서 식당 일 핑계로 나한테 신경도 안 썼잖아. 식당 일이 핑계야? 우리 먹고 살려고 번 거잖아. 그래, 당신은 일만 했지.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어.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주말에 내가 올라가도 피곤하다고 누워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너무 바빴습니다. 식당 일에 지쳐서 남편한테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 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랑 춤추고 매달 300만 원씩 퍼붓고 회식하고 술 마시는 게 해결책이야? 왜도 아니야. 그냥 취미야. 취미가 저렇게 돈이 들어? 그리고 저 여자 미연이라고 했지? 당신이 사장님이래? 당신 돈 때문에 저렇게 웃어주는 거 몰라?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연 선생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진심으로 나한테 잘해줘.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당신 그 여자한테 빠진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우리는 그냥 춤 배우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친구가 매달 300만 원씩 받아? 남편이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 지금 그 여자 좋아하는 거지? 아니라니까. 그럼 왜 서울 안 올라와? 왜 거기 있겠다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거기가 좋아.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서울 오면 나는 그냥 당신 식당에 거드는 사람밖에 안 될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남편한테 뭐였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연이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며칠 후 저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댄스 교습소로 갔습니다. 오전 10시 교습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확실히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런지 더 젊어 보이려 애쓰는 느낌이었습니다. 몸매 관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날씬했고 자세도 곧았습니다. 레슨 상담 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김진수 씨 아내입니다. 미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이상했습니다. 존댓말을 쓰면서도 어딘가 거리감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교습소 한쪽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사장님이 사모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식당 하신다고. 사장님, 남편을 계속 그렇게 부르더군요. 왜 제 남편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아, 여기서는 다들 그렇게 불러요. 존칭 표현이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존칭? 남편한테 돈 받으면서? 우리 남편이 여기 얼마나 내요? 미연이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레슨비잖아요. 개인 레슨이라. 매달 300만 원이던데요. 사장님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시간씩 개인 레슨 받으세요. 그 정도면 적정한 금액이에요. 저는 미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우리 남편한테 뭐 바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선생님이에요. 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 미연은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회식도 자주 가시던데요? 우리 남편이랑. 그건 교습소 사람들끼리 친목 모임이에요. 사장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남편,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미연이 웃었습니다. 사모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정말이요. 그럼 뭔데요? 그냥 춤으로 연결된 사제지간이요. 사제지간, 그 단어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8이요. 저보다 한참 어리시네요. 미연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돈 많지 않아요. 퇴직하면 연금밖에 없어요. 지금 쓰는 돈도 우리 노후 자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이렇게 받을 거예요? 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제 일을 하는 거예요. 레슨비는 정당하게 받는 거고요. 정당하게? 한 달에 300만 원씩 2년 동안 7천만 원 넘게 받아가면서 그건 사장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남편이 바보같이 돈 퍼부은 거 맞아요. 근데 선생님도 알잖아요. 우리 남편이 선생님한테 빠져 있다는 거,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미연이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는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춤을 좋아하시고 여기 오는 걸 좋아하시니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서 더 이상 돈 받지 마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원하시면.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연을 보니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자도 먹고 살려고 이러는 거겠죠. 남자들한테 웃어주고 춤 가르쳐주고 돈 받고 그게 이 사람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남편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한테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미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사장님이 좋은 분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그 말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미연한테는 남편이 그냥 돈 내는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한테 진심이라고. 저는 교습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에 찌든 59세 여자가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일하느라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머리도 대충 묶고 다니는 모습. 미연은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화장하고 몸매 관리하고 우아하게 춤추고. 저는 울었습니다. 억울해서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고기를 썰면서도 음식 나르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참아야 하나? 직원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올라온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연이라는 사람 만나고 왔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거기 얼마나 쓰는지, 그 여자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어요. 여보, 그 여자한테 당신은 그냥 호구 노릇하는 고객이에요.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뭐? 그래도 거기 있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돈으로 사람들 관심 사는 거예요. 매달 400만 원씩 쓰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뭔데요? 당신이 춤을 정말 잘 춰요?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매력이 넘쳐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퇴직하면 연금 얼마 나와요? 한 달에 250만 원이요. 거기서 400만 원씩 쓰면 우리 노후 자금 다 없어져요. 그럼 우리 나중에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나는요? 나는 10년 동안 당신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돈 모았어요. 우리 같이 살려고. 근데 당신은 그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춤 배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저는 숨을 깊이 쉬고 말했습니다. 선택해요. 서울로 올라와서 나랑 살 거예요? 아니면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나도 내 인생 있어요. 10년 기다렸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년만 더 기다려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3년만 더 있다가 올라올게. 약속할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 정리할 게 있어. 사람들이랑 관계도 있고, 내가 하던 것도 있고, 3년이면 충분해. 그때는 진짜 서울로 올라올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도 모자라서 3년을 더요? 미안해. 근데 지금 당장은 못 올라가겠어. 정리할 게 뭐가 있는데요? 댄스 교습소요? 미연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당신 진짜 미연이한테 빠진 거 맞네요. 아니라니까. 그럼 왜 못 올라와요?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 생활이 아까워. 거기서 내가 뭔가 하는 게 있다고. 서울 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랑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가요. 나가라고요. 당장.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보다가 결국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년? 3년을 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한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응, 괜찮아. 사장님,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또 기다려야 하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3년을 더 기다린다고 남편이 정말 올라올까? 아니면 그때 가서 또 핑계를 댈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밥 먹고, 혼자 명절 지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같이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근데 남편은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새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댄스 교습소, 미연, 친구들, 거기서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에 저는 없었습니다. 3년을 더 기다리면? 그때는 제가 62세예요. 남편은 64세고요. 나이는 더 먹고 체력은 더 떨어지고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끝낼까? 이혼하고
제 인생을 살까? 하지만 이혼하면요? 30년 넘게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는 겁니다. 재산도 나눠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남편과 함께 늙고 싶었습니다. 손주 보고 여행 가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남편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데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여보, 나 아직 생각 중이야. 조금만 시간 줘. 내가 결정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3년을 더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제 끝낼 것인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끝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